KBO 연봉 조정 절차, 4년 연속 무산. 주권 사례는 언제 다시 나올까? 하주석은 원소 속팀과 계약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지만 천재 유격수에서 방출까지 선수 생활 마감 위기에 놓인 이학주. 과연 찾는 팀은 없을까? KBO 연봉 조정 절차, 4년 연속 무산. 주권 사례는 언제 다시 나올까? KBO 리그에서 두산 베어스, SSG 랜더스, 키움 히어로즈를 제외한 7개 팀이 아직 연봉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가운데 KBO의 연봉 조정 절차는 4년 연속 시행되지 않게 되었다. KBO는 9일 야구 규약 제75조 조정 신청 제2항에 따라 연봉 조정 신청 마감 기한은 10일 오후 6시였다. 팀과 선수로부터 조정 신청이 없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으로 연봉 조정 절차가 열리지 않게 됐다. 마지막으로 연봉 조정 신청이 이루어진 사례는 2021년 KT 위즈의 주권이었다. 2021년 주권 사례는 최근 KBO 연봉 조정 절차가 실제로 진행된 가장 최신 사례였다. 당시 KT 위즈는 2억 2천만 원을 제시했고 주권은 2억 5천만 원을 요구했다. KBO 연봉조정위원회는 양측이 제출한 논거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끝에 주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다. KBO 연봉조정위원회는 43년 KBO 역사에서 총 21번밖에 열리지 않았으며 과거에는 신청 마감 직전까지 접수를 했더라도 실제 조정 절차가 열리기 전에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간단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LG 트윈스의 류지현이 2002년에 승리한 이후 주권이 2021년에 승리하기 전까지 선수 측이 구단을 상대로 조정해서 승리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선수 측의 논거가 구단에 체계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주장에 비해 약한 경우가 많았다. 구단은 연봉 협상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반면 선수는 이를 상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승리 가능성이 낮았다. 올해는 두산, SSG, 키움 세 팀만이 연봉 협상을 마쳤으며 작년에도 두산이 유일하게 일찍 협상을 완료한 팀이었다. 나머지 7개 팀은 여전히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선수들은 KBO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정에서 승리 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현대 선수들은 연봉 협상을 에이전트에게 전적으로 맡기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선수가 직접 구단과 연봉 협상을 진행했지만 요즘에는 오프 시즌 동안 개인 훈련에 집중하고 협상은 전적으로 에이전트에게 맡긴다. 에이전트는 전문성을 갖춘 협상 전문가로 구단과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선수들이 KBO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게다가 에이전트와 구단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다. 반면 조정 절차로 넘어가면 타협의 여지가 없어지고 승패가 명확히 갈린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선수 측의 패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선수들은 KBO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4년 동안 조정 신청이 없었던 것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 사례처럼 선수가 구단을 상대로 다시 승리하는 사례가 등장한다면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주권의 경우 에이전트가 KBO를 설득하며 KT 위즈와의 논리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명의 천재 유격수, 엇갈린 행복. 각기 다른 이유로 시장에서 찬바람을 맞았던 2명의 천재 유격수가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 하주석, 30일, 은 원소속팀 하나 이글스와 1년 계약을 맺으며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된 반면 방출된 이학주, 35의 거취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8일 하나는 내야수 하주석과 1년 총액 1억 1천만 원, 보장액 9천만 원, 옵션 2천만 원,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부진한 성적과 음주운전 및 태도 논란으로 시장에서 길 잃은 아이가 될 위기에 처했던 하주석은 결국 해를 넘기며 원소 속팀과 손을 잡았다. 기대했던 수준의 계약은 아니었지만 현역 생활을 이어가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입증할 기회를 얻은 데 만족해야 했다. FA로 시장에 나선 하주석과 달리 이학주는 방출 선수로 시장에 나왔다. 이학주는 2024 시즌 롯데 자이언츠에서 73경기 타율 0.219, 2홈런, 13타점, OPS 0.604를 기록하며 주전 유격수 경쟁에서 크게 밀려났다. 이에 시즌 종료 후 방출 명단에 포함됐다. 고교 시절 이학주는 같은 학년 동기인 안치홍, 허경민 등을 압도하는 재능을 보이며 천재 유격수로 불렸다. 충암고등학교 재학 당시 해외 구단들의 주목을 받았고 졸업 후 시카고 컵스와 계약을 맺고 마이너리그로 진출했다. 이학주의 재능은 미국에서도 인정받았다. 2011년 템파베이 레이스로 트레이드된 후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며 2012년 템파베이 마이너리그 팀의 유망주 1위, 2014년 MLB.com 유격수 유망주 순위 11위에 올랐다. 그러나 경기 도중 상대팀 주자의 태클로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이전과 같은 수비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2019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학주는 2019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1라운드 2순위로 지명되며 높은 기대를 받았다. 실제로 그는 그의 타율 0.262, 7홈런, 36타점, 15도루, OPS 0.701을 기록하며 준수한 성적을 냈다. 하지만 이는 이학주 커리어의 정점이었다. 이후 삼성에서 태도 문제로 출전 기회가 줄어들었고 롯데로 트레이드된 후에도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했다. 결국 한국 최고의 유격수 재능으로 평가받았던 이학주는 방출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물론 방출이 곧 선수 생활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도 방출 선수인 심창민, LG 트윈스, 강진성, 김동혁, 장필준, 오선진, 키움 히어로즈 등이 새로운 팀을 찾아 다음 시즌 준비에 나섰다. 특히 1군 무대에서 유격수로서의 수비력을 인정받았던 이학주는 새 팀을 찾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2025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이학주가 새로운 팀을 찾아 다시 한번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